세계적으로 이 미국에 있는 뭐 US News and World Report는 여러 가지 랭킹을 매기는 것으로 권위 있는 어떤 조사 기관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우리한테는 왜 세계 대학 순위 랭킹 조사는 기관 중에 하나가 얘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네들이 또 어떤 조사를 했냐면 시중에 유행하고 있는 35가지 다이어트를 평가를 했어요. 각 학계의 전문가들을 소집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 35개 유행하는 다이어트를 평가, 순위를 매겨보세요 라고 했는데요. 자, 먼저 우리가 체중 감량을 했을 때 가장 효과적인 다이어트는 무엇일까라고 우리가 매길 때 고지저탄 다이어트는 3위에 등급했습니다. 그 말은 이 고지저탄 다이어트는 체중 감량에 아주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체중 감량을 잘 일으키는 다이어트라고 해서 꼭 건강한 다이어트인 것은 아니잖아요. 이번에는 건강 증진을 위한 관점에서 봤을 때 양질의 식단은 무엇인가, 즉 최고의 건강 식단은 무엇인가 라는 것으로 순위를 매겼더니 이 고지저탄 다이어트는 거의 꼴찌 34등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고지저탄 다이어트가 체중 감량에는 효과가 있지만 건강에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가장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워낙 탄수화물 섭취를 제한하기 때문에 우리가 채소 섭취도 극도로 제한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만약 여러분들이 하루 2000칼로리를 섭취한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고지저탄을 하게 되려면 탄수화물에서 오게 가는 칼로리가 약 5%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약 100칼로리 정도 돼요. 그 100칼로리에 해당하는 탄수화물은 여러분들 바나나 한 개에 있는 탄수화물 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실제로 제가 아는 친구는 정말 고지저탄을 열심히 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에는 이 케일립을 먹을 때도, 케일립 야채를 먹을 때도 장수를 생각을 하면서 탄수화물 양을 계산을 하면서 먹었었어요. 그 정도로 탄수화물을 극도로 제한하기 때문에 채소 섭취가 줄어들어서 채소 섭취로 오는 건강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과일은 먹을 엄두도 내기 힘들고요. 근데 이 최근 발표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우리가 과연 얼마만큼 탄수화물을 섭취해야지만 사망률이 낮아질까라고 발표된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사망률을 가장 낮춰주는 이상적인 탄수화물 섭취 비율은 약 50에서 55%였어요. 이보다 탄수화물 섭취가 더 낮거나 더 높으면 어떻게 된다? 이 사망률 위험도가 높아진다는 거죠. 자, 이상적인 게 50에서 55%의 탄수화물 섭취인데 고지저탄은 어떻게 돼요? 5%로 너무너무 극도하게 낮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망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더 큰 단점이라고 하면 워낙 탄수화물을 극도로 제한하기 때문에 이것을 오랫동안 지속하기가 너무나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연구 논문을 찾아보면 고지저탄에 대한 연구 논문이 많지가 않은데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이거를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참여자들이 거의 없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탄수화물을 극도로 제한한 사람들의 경험담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런 말이 있어요. 식단 조절을 하기 전에는 배려가 마음에서 나오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탄수화물을 조절하다 보니 배려는 다 탄수화물에서 나옵니다 라고 얘기를 한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건강 문제 때문에 탄수화물 섭취를 제한을 했는데 내 마음속에 잠재적 살인마가 있음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즉 탄수화물 섭취를 제한하면 그만큼 정신적으로 버티기가 힘들어진다는 건데요. 자, 이제 우리가 칼로리 양도 봤고 칼로리 종류도 봤어요. 네, 이제 다음으로 소개할 다이어트 방법은 이 칼로리의 양도 아니고 종류도 아니고 진짜로 중요한 것은 내가 언제 먹느냐, 그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주창하는 다이어트인데요. 바로 간헐적 단식입니다. 이 간헐적 단식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방법 2가지만 먼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매일 실천하고 싶으시다면 16대 8 법칙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루를 24시간이라고 했을 때 그중 오직 8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 안에서만 음식을 섭취를 하고 나머지 16시간 동안에는 공복 상태를 유지하는 거고요. 만약 이거를 나는 매일 하지는 못하고 일주일 단위로 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전체 우리가 일주일 7일 중에서 금식일을 이틀을 정해서 그 이틀 동안에는 어떻게 한다? 1일 칼로리 섭취량을 약 500에서 600으로 제한을 하고 나머지 5일 동안은 정상적으로 먹는 그런 다이어트 방법이에요.
사실 이게 좀 새롭게 들리시기도 하겠지만 이 간헐적 단식은 여러 종교에서도 한 수행의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불교 같은 경우는 오후 불식이 간헐적 단식의 예가 될 수가 있겠고, 또 이슬람교 같은 경우는 라마단 금식 기간이라고 해서 그것도 간헐적 단식의 예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이 간헐적 단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진화학적 관점으로 봤을 때 이점이 있어요. 왜냐, 우리는 수렵 채집 생활을 통해서 진화를 해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이 항상 규칙적으로 우리한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있으면 먹고 아니면 굶고 있으면 먹고 굶고 했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굶주림의 어떤 대사라든가 신진대사가 익숙해져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진대사는 굶주림에 최적화되어 있고, 이 간헐적 단식 할 때 그 공복 기간 동안에 우리가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화가 되었기 때문에 진화 상황과 맞는 다이어트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과학적인 근거를 살펴봐도 일단은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지 않게 되면 인슐린 분비가 확연히 떨어지겠죠. 제가 이전에 인슐린은 무엇을 기억하라고 했었나요? 그렇죠? 인슐린은 다이어트 관점에서 봤을 때 뚱뚱이 호르몬이라고 했었잖아요. 즉 우리가 긴 공복 동안에 이 인슐린 레벨이 낮기 때문에 그동안은 어떻게 된다? 지방이 오히려 분해되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간헐적 단식을 반복을 하면서 그 공복 시간이 누적화되면 어떻게 돼요? 지방이 꾸준하게 장기적으로 체지방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재미있는 실험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약 100명의 가체중 또는 비만인 성인 참가자를 이렇게 모집을 해서 16대 8의 간헐적 단식을 하거나 아니면 하루 3끼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거나 이 두 가지 다이어트 방법을 비교를 해봤는데요. 자, 여러분들 결과를 보시다시피 어떻게 된다? 두 다이어트 간에 체중 감량 차이는 큰 차이는 없었어요. 그렇지만 간헐적 단식이 조금 더 많이 많이 감량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라는 것. 즉 이 말은 두 다이어트 방법 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더 우리가 고려해 볼 게 무엇이냐면 이 간헐적 단식을 하더라도 우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 그 비밀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circadian rhythm이라고 해서 일주기 관점에서 살펴보면 돼요. 제가 또다시 이렇게 진화학적인 관점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인류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전기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낮에는 활동을 하고 밤에는 잠을 자고 하는 그런 어떤 리듬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낮에 대사 과정이 활발하고 밤에는 신진대사 과정이 떨어지는, 그렇게 우리가 진화되어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연구가 있었냐면, 자, 내가 똑같은 칼로리를 섭취를 하더라도 한 그룹은 우리가 낮이라고 생각을 하는 이른 아침이라든가 아니면 이른 오후에 모두 섭취해버리고, 다른 한 그룹은 똑같은 양의 칼로리를 먹되 하루 내내 나눠서 먹었더니 어떤 효과가 있었냐? 연구 결과를 보면 이렇게 몰아서 낮에 먹었을 때 체중 감량 효과가 더 크다고 밝혀졌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간헐적 단식과 일주기 리듬을 합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원래 간헐적 단식 원칙상으로는 내가 8시간 먹을 수 있는 시간은 언제라도 상관이 없어요. 내 편의에 따라서 뭐 새벽 6시부터 2시에 먹어도 되고, 내 편의에 따라서 오후 12시부터 뭐 저녁 8시까지 먹어도 되고, 뭐 나는 야행성이야 하는 사람들은 뭐 저녁 9시부터 시작을 해서 8시간을 잡아서 해도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circadian rhythm에 맞춰가지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8시간 먹는 시간을 최대한 오전의 시간을 배치해 주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헐적 단식을 하는 분들이 가장 우려하는 게 무엇이냐면, 공복 시간이 그렇게 기니까 나의 근육량이 빠지게 되는 것은 아닐까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최근에 이에 대한 어떤 리뷰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그 결론에 의하면 일단 여러분들이 어떤 다이어트 방법을 하시더라도 체중 감량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지방과 근육이 어느 정도는 동시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간헐적 단식을 통해서 체중 감량을 했다고 해서 더 많은 양의 근육이 빠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간헐적 단식을 하시면서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시잖아요. 특히 근력 운동을 하시게 될 경우 근 손실을 방지하고 근육량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헐적 단식을 하실 때는 근력 운동을 하시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자, 특히 이 간헐적 단식을 할 때 성공하기 위한 몇 가지 전략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16시간의 공복 시간을 하려고 하면 무리가 될 수가 있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먼저 한 8시간 해보고 10시간 해보고 12시간 해보면서 이 공복 시간을 차츰차츰 늘릴 수 있도록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가 중요한 것 같은데, 저도 제일 처음 간헐적 단식을 시도해봤을 때 실패한 부분이 이 부분이었는데 16시간 동안 음식을 먹다가 8시간만 먹을 수 있다는 그 생각 때문에 뭔가 보상 심리가 생겨서 그래, 이 8시간 동안에는 내가 먹고 싶은 거 종류에 관계없이 얼마든지 다 먹을 거야 해서 이 간헐적 단식이 간헐적 폭식이 되어버리는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이 8시간 먹을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음식을 무한대로 먹고서 살이 빠지는 건 아니에요. 물론 처음부터 이 8시간 내내 건강한 음식만은 먹기는 힘들겠지만 차츰차츰 조금 더 건강한 음식을 먹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양도 조금 더 생각을 하시면서 드셔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다? 역시 근육량 보존을 위해서 근력 운동하는 것을 잊지 말자라는 것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하고픈 다이어트 방법은 바로 내 유전자형에 맞춘 다이어트 식단을 따르는 겁니다. 요즘 정밀의학해서 우리가 환자들을 치료를 할 때도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그 환자 개개인의 특성에 맞춰가지고 치료를 하기도 하잖아요. 이게 영양학에도 적용이 될 수 있는데요. 내 유전자 검사를 하고 그 결과에 맞춰서 나만의 최적화된 식단이 있을까라는 그런 다이어트 방법입니다. 우리가 비만 같은 경우는 주로 잘못된 식생활 습관에 의해서 발생하기도 하는데 유전자 결함이 있을 때 발생할 수도 있을까라고 과학자들은 의문을 가졌었고, 드디어 2007년도에 이 사이언스 논문에서 최초로 비만 유전자가 발견됐어요. 바로 FTO라는 유전자인데요. 이러한 유전자의 결함이 있을 때 비만의 위험도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FTO 유전자 같은 경우는 우리 두뇌에서 어떤 음식 섭취를 관장하는 부분에 발현되는 유전자인데요. 우리 인간은 23쌍의 염색체가 있고 그 중에서 16번째 염색체에 이 FTO라는 비만 유전자가 위치되어 있어요. 이 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ATGC와 같은 어떤 코드화되어 있다고 보는데, 암호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ATGC와 같은 글자들 중에서 한 개라도 변이가 생기면 이상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FTO 유전자에 이런 글자 하나에 어떤 유전자 변이가 생겼을 때 보통 우리가 염색체라고 하면 아빠에서 온 거 하나, 엄마한테서 온 거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가 있다고 보잖아요. 여기도 변이가 생기고 여기도 두 군데 모두 변이가 생기게 되면 변이가 없는 사람들에 비해서 약 몸무게가 3kg 정도 더 나간다고 하고 비만의 위험도가 약 2.7배가 더 높아진다고 해요. 오늘 제가 또 소개하고 싶은 유전자는 뭐냐면 바로 MC4R이라는 유전자인데, 얘 같은 경우는 우리 두뇌에서 식욕 조절을 담당하는 부분에 주로 많이 발현이 돼요. 근데 이 역시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이상이 생기게 되면 뭔가 비만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거. 재미있는 연구가 하나 있는데요. 만약 고단백 식단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시다. 내가 고단백 식단을 했을 때 이 MC4R이라고 하는 이 유전자의 변이가 생기게 되잖아요. 그러면 변이가 없는 사람들은 고단백 식사를 할 때 식욕이 별로 증가하지 않지만 이 유전자 변이가 있는 사람들은 고단백 식사를 하면 오히려 무엇이다? 식욕이 증가한다는 것, 음식에 대한 갈망도가 높아진다고 해요. 즉
바꿔서 말하면 이러한 유전자 변이가 있는 사람들은 고단백 식단이 다이어트를 위한, 체중 감량을 위한 효과적인 식단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연구 결과를 보면 우리가 어떤 의문을 가질 수 있냐면, 나도 유전자 테스트를 해서 내가 어떤 변이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에 맞춰서 내가 탄단지 비율을 조율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제가 몇 년 전 미국에 갔을 때 유전자 검사를 한번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그 유전자 검사비를 내면 저한테 키트가 배달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먼저 제가 면봉 같은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제 입안에서 구강상피세포를 조금 채취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약간 쉐이크, 단백질 쉐이크 같은 것들이 배달되는데, 그거를 마시고 나서 30분 뒤, 1시간 뒤, 그리고 2시간 뒤에 제가 혈액 샘플을 채취를 해가지고 그 회사에 다시 보내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나한테 이러이러한 유전자 변이가 있어요 라고 결과를 통보를 해주고, 그 유전자 정보를 바탕으로 당신은 탄단지 비율을 이렇게 섭취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라고 제시를 해줘요. 자, 그래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가 벌써부터 존재를 하는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것은 과연 내가 내 유전자형에 맞춰서 식단을 했을 때, 맞춰서 먹었을 때 그것이 체중 감량 효과가 더 있을까 없을까 궁금해지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거를 실제로 연구하신 분이 있으세요. 이것도 논문화돼서 발표가 됐는데 역시 미국에서 행해진 연구고요. 이 연구에서는 약 600명의 비만 참가자들을 모아서 유전자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 사람은 저지방 식단이 잘 맞다, 이 사람은 저탄수 식단이 잘 맞다, 이 사람은 뭐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세 분류로 분류를 하고 이 사람들에게 저지방 아니면 저탄수 다이어트를 무작위로 이렇게 배정을 했어요. 그리고 약 1년 동안 추적을 했는데요. 연구 결과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가장 위에 있는 두 개의 바를 보시면 이 사람들은 유전자 결과에서 저지방 식단이 잘 맞다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이 저지방 식단이 잘 맞다고 나온 사람들이 유전자형에 맞춰서 저지방 식단을 하거나 아니면 유전자형에 관계없이 그냥 저탄수를 했을 때 체중 감량 정도가 어떻게 돼요? 별 다른 바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이거는 저탄수화물의 식단이 잘 맞는 유전자형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관찰됐어요. 내가 유전자형에 맞춰서 저탄수를 하든 아니면 무시하고 그냥 저지방을 하든 체중 감량 효과는 비슷했다라는 거죠. 즉 이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내 유전자 정보를 알고 그거에 맞춰서 그냥 식단을, 다이어트를 구성을 하더라도 체중 감량 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냥 내 유전자 정보를 모르고 다른 다이어트를 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유전자 맞춤형 다이어트 딱 듣기는 너무나 솔깃해지고 좋아 보이잖아요. 물론 그 가능성은 무궁무진하지만 아직까지는 우리의 연구 결과가 증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너 유전자 검사를 바탕으로 이렇게 먹으세요 라고 이렇게 우리가 어떤 식단을 짜줄 만큼의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게 여러 학자들의 견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 가지 다이어트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럼 결론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체중 감량 방법은 무엇일까요? 제가 키포인트를 요약해 봤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원하는 거에 뭔가 한 번에 너무나 손쉽게 할 수 있는 다이어트, 약간 기적 같은 묘약을 원하잖아요. 체중 감량에 있어서는 그런 마법 같은 묘약은 없다라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시고요. 두 번째, 결국 뭐 저지방 다이어트가 됐든 저탄수가 됐든 뭐 고지저탄이 됐든 간헐적이 됐든 어떤 다이어트든지 간에 결국은 칼로리 적자가 일어나야지만 체중 감량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 이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려면 칼로리 적자를 유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내가 맞는 거를 그냥 선택하면 된다는 말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한테 작동하는 효과가 있는 한 가지 특출난 다이어트 방법은 없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다이어트 방법 중 제약이 심하면 심할수록 어떻게 돼요? 그거를 오랫동안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기 쉽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약이 심하면 심할수록 다이어트에 실패하기 쉽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이상적인 다이어트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내가 가장 부담 없이 오랫동안 실천할 수 있는 다이어트 방법이 바로 여러분들한테 가장 이상적인 다이어트 방법이라는 거죠.
저도 사실 지금 이 그래프에 보듯이 저의 이렇게 체중 변화를 한번 그려봤는데요. 20대 초반에 미스 코리아가 되고 난 이후로부터 갖가지 다이어트를 다 하면서 저도 여러 가지 수많은 방법들을 시도해보고 요요 경상을 겪고 지금까지도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제 경험에 비추어 결론을 내릴 때 이러한 문구를 만들어 봤어요. 나에게 맞는 최적의 다이어트를 찾는 방법은 마치 나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청바지를 찾는 것과 같다. 그리고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나에게 맞는 청바지 스타일도 변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나한테 이상적인 체중 감량 방법도 변하기 마련이라는 건데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각가지의 체중 감량법을 알아보고 제가 나름대로 써머리를 했는데, 이와 더불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이 있어요. 제가 아무래도 영양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저는 어떻게 식단을 하고, 그리고 제가 뭐 반드시 지키는 규칙 같은 게 있나요? 라고 자주 물어보시는데요. 저는 식사를 할 때 하버드 보건대학원에서 제시한 한 끼 건강식의 틀을 맞춰서 식사를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여러분들이 매 식사를 하실 때마다 큰 접시가 있다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상상을 하세요. 그래서 그 접시의 절반은 어떻게 된다? 과일과 채소를 통해서 섭취하도록 하고, 나머지 절반은 어떻게 된다? 반으로 나눠서 건강한 탄수화물, 건강한 단백질을 통해서 섭취하도록 하세요. 이때 건강한 탄수화물이라는 것은 백미가 아니라 통곡물 잡곡 같은 거고, 감자 튀김 같은 거는 피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우리가 말할 때 건강한 단백질이라는 것은 붉은색 육류, 소고기, 돼지고기를 의미하겠죠. 그리고 가공된 육류, 여러분들이 그냥 장 보러 가셨을 때 소세지, 햄 등등등 이런 것들이 다 가공육인데 그런 것들은 피하시고, 흰살 생선, 주로 닭고기라든가 생선이겠죠. 그리고 식물성 단백질,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콩이겠죠. 견과류가 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섭취하시려고 하시면 좋고, 음료 같은 경우는 물을 마시는 게 좋다고 권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한 끼 건강식 표를 참조하시면서 매끼 구성하시도록 노력하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거예요. 제가 반드시 실천하는 거는 무언가 좋은 것을 챙겨 먹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몸에 해로운 것을 안 먹으려고 하는데 저는 더 집중을 두고 있고, 제가 반드시 피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바로 당이 첨가된 음료, 아니면 저는 칼로리가 있는 음료, 마시는 것 중에 칼로리가 있으면 저는 거의 마시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반드시 실천하는 어떤 건강 팁이 있다면 칼로리가 있는 음료, 그 중에서도 당이 첨가된 음료는 절대 마시지 않는다가 그게 저의 철칙입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지금 여기는 제 명함이 있어요. 보통 앞면에는 저의 소속 정보를 적어놓고 뒷면에는 영어로 많이 번역을 해주는데, 저는 제가 영양학자로 있으면서 연구하면서, 역학자로 연구하면서 제가 지키는 신념, 제가 따르는 신념, You are what you eat이라는 것을 적어놓았어요. 그러니까 너가 먹는 것이 곧 너이다 라는 말인데요. 우리가 먹는 것들이 결국 우리 세포 하나하나를 구성을 해서 우리의 나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오른쪽 보면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있고, 이 두 사람 몸에는 서로 다른 음식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만약에 You are what you eat이라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몸속에 어떤 음식들로 채우고 싶으신지요? 여러분들이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장시간 동안 함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확진자에서 하루 빨리 탈피하는 날이 오시기를 제가 같이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